안녕하세요. 정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척추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도 안 했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단체보험에서 후유장애보험금 1억 8천만 원을 받은 사례와 그 장애보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교통사고나 넘어지거나 뭐 어디서 추락하면서 골절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죠. 허리에 골절을 입는 경우인데요. 이게 부상을 당하고 나면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치료가 끝나고 나면요 보상이나 배상 관련해서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하거나 인터넷으로 해당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은요 척추에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이나 배상에 관련돼서 첫 번째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장애보험금을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한 내용이지만요. 허리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거나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는 무조건 영구장애 진단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허리에 압박골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이 벽돌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아 올리다가 중간에 벽돌 어느 부분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그 기둥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한쪽으로 기울겠죠. 이 척추도요. 목부터 엉덩이까지 목에는 경추 7개, 등 부분에는 흉추라고 해서 12개, 허리 부분은 요추라고 해서 5개, 그리고 골반 부위 1개가 있죠. 자, 이런 척추뼈들이 총 26개가 벽돌과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충격으로 인해서 이 척추 중에 1개가 만약에 찌그러져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까 벽돌처럼 척추도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기울면 척추 전만증, 뒤로 기울면 후만증, 양쪽 옆으로 기울면 측만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척추 골절이 심하면요. 척추 바로 뒤에 지나는 중추신경이거든요. 이 척추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비가 오는 겁니다. 목 부분에서 만약에 신경 손상을 입는다라고 하면 전신마비, 그리고 허리 부분에서 신경 손상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죠. 다행히 이 신경 손상이 없이 찌그러지는 압박골절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척추가 약간이라도 찌그러졌을 거고요. 약간이라도 찌그러졌기 때문에 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던 안 하던 무조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장애진단,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약관을 살펴보면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약관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찌그러지기만 하면은 가입금액의 15%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찌그러져서 앞이나 뒤로 기운 정도가요. 만약에 15도가 넘었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10도가 기울었다라고 하면 가입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고 앞뒤로 기운 정도가 35도가 넘거나 양옆으로 기운 정도가 20%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가입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5%, 30%, 50%를 받는다? 이거는 수술을 안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수술을 했다. 거기서도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냐면요. 더 이상 기울거나 아까 뒤에 흐르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척추 후방 고정술을 하는데요. 만약에 척추체 2개의 핀을 박았다라고 하면은 지급률 10%, 3개의 핀 박았다라고 하면은 30%, 그리고 4개의 핀 박았다라고 하면은 4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절단이나 장기 절제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보통 다른 후유장애는 통상적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까지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척추가 한번 찌그러졌죠. 이 찌그러진 척추가 다시 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니 1년이니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 척추의 압박골절 부분은 6개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장애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척추 전만이 10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해서 15% 장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요. 15%, 20%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뼈 자체가요, 나이가 들면서 퇴화되고 약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만큼 찌그러졌다라고 하더라도요, 갈수록 이 기울기가 더 기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장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측정했어요. 지금 측정했는데 좀 더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면 추가 장애 진단을 받아서 다시 추가적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 사고 나고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애가 늘어나서 다시 장애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때 장애 진단 뒤에 받은 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장애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도요,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장애가 있다면 다시 장애 진단을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게요, 엑스레이 사진 보고요, 의사가 프로그램으로 선 긋고 각도 재는 거라 솔직히 의사마다 전부 다릅니다. 모든 의사가 측정했을 때 똑같이 뭐 몇 프로가 나온다, 몇 도가 기울어졌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 부분이 기준선이라 보고 어느 정도의 전만이 있다라고 측정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사는 이 기준선을 잡고 전만이나 후만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내한테 유리한 쪽에서 진단을 해주는 그 의사한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척추의 압박골절 장애 진단, 여기에 대해서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상과 배상 검색하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